젊은 시절에는 무릎이 튼튼하고 유연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해냅니다. 축구를 하거나 산을 오르며 무릎에 큰 부담을 줘도 다음 날이면 금세 회복됩니다. 그러나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무릎은 변화를 겪습니다.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근육이 약화되며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0에서 40%가 무릎 관절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걷기, 앉기, 서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무릎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10가지 핵심 습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관리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는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약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5kg이 늘어나면 무릎은 20kg의 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이 부담이 7,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마모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중 관리는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고구마와 계란, 점심에는 현미밥과 닭가슴살,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합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영양소를 골고루 챙깁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 손실을 초래하니 피합니다. 체중 감량은 천천히 주당 0.5kg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 건강은 관절 자체뿐 아니라 주변 근육과 인대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굳고 인대가 뻣뻣해지면서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는 통증을 유발하고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이런 문제를 예방합니다.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합니다.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한쪽 발을 손으로 잡고 뒤로 당기며 20에서 30초 유지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역시 2, 30초 버팁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감싸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전에 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의 장점은 단순히 유연성을 넘어서 무릎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미리 해두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당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합니다. 셋째,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운동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격렬한 운동은 무릎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나 점프 같은 고강도 활동은 관절에 충격을 주고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저강도 운동을 선택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대표적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를 합니다.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공원이나 집 근처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영은 더욱 이상적입니다. 물속에서 몸이 부력을 받아 무릎에 부담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자유형이나 평형을 2, 30분 하면 전신 운동 효과도 누립니다. 자전거 타기는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허벅지 근력을 키웁니다. 저강도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갑니다. 운동 후 무릎이 뻐근하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고 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력이 강화되면서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버리니 적당한 활동이 필수입니다. 넷째,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취하는 자세가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서 있을 때는 몸을 곧게 펴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너무 뻣뻣하게 서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앉을 때는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붙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면 척추와 무릎의 정렬이 맞춰집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자세를 바꿉니다.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것은 피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소파에 깊이 파묻히면 무릎이 과도하게 굽어집니다. 대신 등받이 쿠션을 넣어 허리를 받치고 앉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무릎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모습까지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적절한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은 무릎 건강이 숨은 조력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발이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전달하고 관절을 손상시킵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은 무릎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합니다. 발바닥 아치를 잘 받쳐주는 깔창을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는 발 뒤꿈치와 앞부분에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릅니다. 높은 굽 신발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니 피합니다. 낡은 신발도 버립니다. 밑창이 다르면 충격 흡수가 안 돼 무릎에 직접적인 타격이 갑니다. 걷거나 운동할 때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발이 미끄러져 무릎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도 슬리퍼 대신 가벼운 실내화를 신으면 좋습니다. 신발은 무릎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도구입니다. 여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찬 기온은 무릎 관절에 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쉽게 굳어집니다. 특히 겨울철 찬바람이 불 때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냉기가 관절을 경직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담요나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무릎 담요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무릎을 감싸줍니다. 두꺼운 양모 소재나 전기 담요를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호대는 외출 시 유용합니다. 신축성 있는 무릎 보호대는 관절을 압박하며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 얇은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입니다. 하루 15에서 20분,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 전체로 퍼지며 무릎까지 따뜻해집니다.
여기에 온찜질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온찜질 팩을 전자레인지에 12분 데워 무릎에 올려놓고 10분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무릎이 시릴 때 온찜질을 하면 잠을 더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반면 얼음찜질은 신중히 합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부은 경우에만 10에서 15분 정도 짧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삐끗해 붓기가 생겼을 때 얼음팩을 대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냉기가 관절을 더 굳게 하니 피합니다. 따뜻함은 무릎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7번째, 무리한 동작을 피합니다. 무릎은 과도한 부담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의 탄력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무리한 동작은 이런 취약성을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것은 관절에 큰 압력을 줍니다. 이런 동작은 연골을 마모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법을 실천합니다. 무릎을 꿇는 대신 의자에 앉아서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을 닦을 때 무릎을 대지 말고 걸레를 긴 막대에 묶어 사용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도 삼갑니다. 화단에 물을 줄 때 허리를 숙이는 대신 긴 호스를 활용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 대신 다리 근력을 사용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더욱 신경 씁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급하게 뛰어오르면 무릎에 충격이 가고 내려올 때는 앞쪽으로 쏠리며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꼭 잡고 몸을 똑바로 유지합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도 피합니다.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관절이 경직되니 중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것은 무릎에 대한 배려입니다. 작은 주의가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 예방을 넘어 활동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8번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은 영양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 밀도가 감소하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이를 보강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무릎을 둘러싼 뼈가 약해져 통증과 손상이 늘어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에서 섭취합니다. 하루 한 잔의 우유 또는 치즈 한 조각이나 멸치 한 줌을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으로 보충합니다. 아침 10에서 20분 산책하며 햇빛을 받으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고등어, 정어리, 계란 노른자가 풍부합니다. 필요하면 보충제를 고려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로 충분히 섭취한다면 보충제는 줄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뼈 밀도를 유지하며 무릎을 튼튼하게 합니다. 영양은 무릎 건강이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9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관절 연골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연골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마찰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연골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을 우선 선택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배출하니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점심 후 한 잔, 저녁 전 한 잔을 습관화합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마시면 목표를 쉽게 달성합니다.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십니다. 수분은 관절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수분 부족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연골이 마르면 뼈끼리 직접 닿아 마모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물을 거의 안 마시면 무릎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은 무릎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노화로 인한 경직을 완화합니다. 10번째,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합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함이 관절염이나 근육 손상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은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찾습니다. 초기 관절염은 약물과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 1회 정형외과 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는 근육 약화나 연골 손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운동법을 제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며 상태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뻐근함이 지속되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무릎 기능을 오래 보존합니다. 건강 점검은 무릎 건강이 안전망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에 좋은 습관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체중 관리, 스트레칭, 저강도 운동, 바른 자세, 적절한 신발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무릎을 지킵니다. 이 습관들은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나이 들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동작을 피하며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마시며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은 무릎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관절 건강을 강화하고 나이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릎은 몸을 지탱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며 노년의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